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서평성입니다. 잘 들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들. 지금 시스템 대에 열심히 가르고 계시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제가 화면 공유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 한 번에 바로 됐네요. 오늘 그 시스템 데이죠. 저희도 오늘, 이제 좀 이따 또 우리 PMC가 시작되거든요. 저는 현장 PMC.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또 저는 이제 복정으로 가서 또 한번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1시간 10분 정도 해서 좀 끝내보도록 할게요, 사장님들. 먼저 제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하면요. 저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아내를 통해서 유니시티를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이런 질병들이 있었죠. 거의 10년 넘게 가지고 있던 이 알레르기 비염, 그리고 그 주사비라는 질병, 이게 코가 빨개지는 거거든요. 여성분들은 이제 볼에 이렇게 홍조 띈 게 저는 이제 코로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중성지방이 무엇보다도 제 생명을 위협했던 거는 중성지방인데, 600, 그러니까 정확히는 585였는데, 이게 150 미만이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성지방이 500에서 1000 사이에 있는 사람의 피는 이렇게 걸쭉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질병들이 저한테 다가왔던 거죠. 그리고 이 알레르기 비염을 우리가 어때요? 이비인후과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저 또한 그 온갖 이비인후과 대학병원을 다 갔지만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이 안에서 장 청소, 디톡스를 3개월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게 좋아진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이게 비염이면 당연히 이비인후과 문제인데 저는 장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질병이 대부분은 장과 피의 문제라는 것을 이 안에서 알게 됐고요. 이 모든 게 해결됐지만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게 있었겠어요. 뭐 등드러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있었고요. 이런 게 다 좋아졌다는 얘기죠. 자, 오늘은 이제 사업 설명인데 되게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하죠. 건조하게 이해해 주세요. 뭐 자기소개도 좀 이제 맛깔나게 하고 하면 좋은데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결정할 때는요. 이 6가지 트렌드 회사 제품 보상 시스템 타이밍을 명확히 알아봐야 된다고요. 정확하게. 그런데 저는 이 6개 이 카테고리를 어떤 육각 테이블의 다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6개의 다리 중에 하나가 빠지더라도 5개로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빠지고 사람이 다리가 하나 빠진데 자꾸 걸터 앉으면 5개가 남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가 부실해진다는 얘기죠. 그런 과정을 겹치다 보면은 결국은 그 테이블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6개는 균형이 잘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6가지가 뭐냐면 트렌드죠. 첫 번째는 이 트렌드는 뭘까요? 우리가 그 사회적인 흐름, 시대의 흐름을 얘기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사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트렌드에 따라서 돈이 흘러간다는 얘기죠. 이걸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회사를 봐야 되겠죠. 회사는 이 트렌드하고 맞는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경영진의 마인드는 또 어떠한지, 윤리적인 면도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품이죠. 트렌드하고 맞는 제품을 생산해야지, 너무 빠르거나, 그죠? 또 너무 10년, 15년 앞서가는 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트렌드하고 적정한 그런 아이템을 생산하는 회사인지도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보상이죠. 무엇보다도. 보상은 내가 일한 만큼 주어지는지. 거기를 넘어서서 저는 노동 수입이 아닌 권리소득, 인세소득으로 이 보상이 주어지는지도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 되게 중요한 게 시스템이죠. 왜냐하면 특별히 큰 스펙이 있지 않고 저처럼 평범한 사람, 저는 25년 동안 직장 생활만 했던 사람이거든요. 저처럼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도 이 안에서 성공시켜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도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타이밍이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5가지가 다 맞지 않아도 이 타이밍이 너무 빠르거나 또 너무 늦어도요. 이 어떤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6가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 자, 대한민국은요, 어느덧 전 세계에서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과학의 발전, 의학기술의 발전 등이 급속히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970년대에는 평균 수명이 62.3세였었어요. 그런데 2019년 그러니까 이로부터 약 한 50년 지났네, 그죠? 이때 대한민국은요 83.3세. 70년 2020년 그렇죠. 83.3세 그러니까 50년 동안 무려 평균 수명이 20살이 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현재도요 10년 주기로 매 5년씩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냥 평균 수명일 뿐이죠. 우리가 이제 사고사나 어떤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분들 빼고 자연사로 사망하시는 분들 보시면요. 요 근래 90살 안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다 90대 후반. 이제 거의 이제 100세 시대가 와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100세 시대는 좀 생소한 단어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뭘까요? 이게 타임지 2015년 표지인데요. 이 당시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142살까지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142세 뭐 이런 시대를 넘어서 100세, 120세, 140세를 넘어서 이제는 150세 시대가 다가온다고 하죠. 그리고요. 이게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회사가 또 구글이죠. 옛날에 알파고를 만들었던 회사. 이게 뭐냐면은 구글의 설립자 두 분이서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 두 분이서요. 캘리코라고 하는 바이오 벤처 기업을 만들었는데 이 기업의 목표는 뭐냐면은 영생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을 500살로 연장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요. 이후에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도 자금이 계속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구글의 기술 이사죠.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이분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21세기 에디슨이라고 불리는 천재 과학자예요. 많은 과학자분들이 존경하고 선망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30년 뒤의 미래를 얘기했는데요. 2045년이 되면 생명공학, 나노기술, 로봇공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은 무한히 연장된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분은 120, 140, 150, 500살이 문제가 아니라 무한히 연장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분은 그냥 이게 무슨 애원가가 아니거든요. 미래학자이자 컴퓨터 공학자, 그 다음에 과학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그냥 어떤 그 예측에 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이분이 쓴 책을 특이점이 온다는 책을 이렇게 보면은 저도 보다가 말았어요. 너무 두껍고 글씨가 작아서. 그런데 정말 놀라운 얘기가 많죠. 머지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이분이 벌써 20년 앞으로도 10몇 년만 지나면은 인간의 장기를 막 갈아 낀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대가 눈앞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요. 사장님들 100세, 120세, 뭐 140세를 논할 때가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뭐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우리 관리부장 같은 경우만 해도 무슨 80까지 사냐 그래요. 80도 많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냥 빨리 죽고 싶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이게 100세 시대는요.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병장수, 무전장수, 무업장수, 독거장수. 그러니까 나는 나이를 먹는데 병 때문에 힘들어. 돈이 없어. 일이 없어. 고독해. 이렇게 살기 싫은 거죠. 그래서 노후는 반드시 우리가 미리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장님들 트리플 서티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은 100세 시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냥 이제 30단위로 그냥 나눈다고 봤을 때 이런 거죠. 내가 태어나서 30세가 될 때까지는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죠.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30세가 되면 이제 저는 독립을 해서 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이 경제활동기 30년 동안에는 내가 가장 많은 소득이 있어요. 그런데 또 가장 많은 지출이 있는 시기죠. 그리고 이제 60세가 되면 제2의 인생기를 준비한다는 얘기죠. 이제 은퇴를 해서 뭐 60세, 61세, 요즘에 뭐 대기업은 뭐 50대 중반도 안 돼서 다 은퇴를 하잖아요. 근데 60세, 뭐 62, 63 다 은퇴를 하면 이때부터 제2의 인생기를 준비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그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구간. 그러니까
경제활동기 30년 동안 남은 제2의 인생기 30년까지 벌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0년 거를 다 미리 벌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100세, 120세, 150세 세대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트리플 서티가 아니라 이제 쿼드러플 서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경제활동기 30년 동안 남은 60년 거까지. 그러니까 90년 거를요, 이 30년 동안 미리 벌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노후를 좀 면밀히 좀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근데 대다수는 많은 분들이 거의 닥치기 전까지는요, 그러느니 살고 있어요. 그 예전에 앙케이트 조사를 보니까 그 이유가 그렇대요. 내 주위 사람들이 다 노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막 준비를 하고, 그러면은 나도 그렇게 하겠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지 하고 산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그렇게 폐유지, 이게 파지 줍는 노인들 있잖아요. 박스 줍고. 그런 분들이 그분들을 폄하해서가 아니라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었죠. 젊은 시절 훌륭하게 살으셨고 자기 인생에 충실했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폐유지 짚는 노인들이 대한민국에 170만 명이라고 그래요. 이게 조사 자료에 의하면은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소득이 끊기고 큰 질병 같은 거 한번 앓는 순간 그쪽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퇴 후에 노후를 좀 준비해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은퇴 후에 사망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가 얼마일까요? 우리 일반인들한테 이제 조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월 평균 305만 원이에요. 이건 통계청 자료예요. 2021년 자료인데 그러다 보니까 60세 은퇴해서 100세까지 사망한다고 봤을 때 15억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이 15억 원에는 맹점이 있죠. 뭐냐면은 여기에는 물가 상승률에 따른 환율 가치 하락 같은 그런 금융 비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체감으로 느끼는 게 300만 원이지 이게 30년 후에는 300만 원으로 되겠냐고요. 그래서 15억 원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약 20억 원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뭘까요? 305만 원. 이게 럭셔리한 삶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삶. 뭐 해외여행 몇 번 다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국내 여행 정도 1년에 몇 번 다니고 이런 삶이지 엄청난 삶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20억 원 얘기하면은 제 친구들도 그래요. 무슨 20억 원, 30억 원이 필요하냐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가 부부가 밥값만 따져도 40년 동안 한 끼 8천 원만 따져도요. 우리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무려 7억 원이에요. 7억 80만 원.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뭐래요? 물가 상승률이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 지금 뭐 어제도 제가 뭐 순대국밥 먹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8천 원짜리도 요즘 없더라고요. 보니까 막 9천 원. 어떤 데는요. 우리 동네 뼈다귀 한장국집 9천 원이에요. 옛날에 7천 원부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또 밥값 7억 원이 10년 후에 7억 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작년에 강의하던 자리거든요. 이건 작년에는 제가 이렇게 똑같은 걸 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국민연금 연구원 자료였었죠. 이 당시는 2020년 자료였는데 월 평균 268만 원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대답을 했던 거예요. 이 당시는 밥값만 해도 6억 원이었는데 1억 원이 늘었죠. 이 당시는 뭐예요? 18억 원이 지금 20억 원으로 늘었죠. 1년 사이에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 거죠. 물가가 물론 이제 이번엔 뭐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도 있겠지만은 물가가 급격히 상승해서도 그렇지만은 이렇단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노후는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노후를 뭘로 준비하냐고 봤더니 이런 거예요. 저도 사실은 2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할 때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제 엔드 사장님 아내한테도 저는 연금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연금으로 내 노후는 된다. 그리고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국민 이런 연금도 있었지만은 또 이제 사적인 연금도 있었죠. 뭐 삼성생명을 통한 이미 끝난 뭐 15년 동안 부었던 연금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로 다 되는 걸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의 꿈의 크기가 작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막연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직도 대한민국에는요. 야, 연금으로 노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대요. 최소 생계 유지는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51%, 여유롭지 않지만 가능하다 32%, 여유롭다고 생각하는 분도 1.8%예요. 그래서 자, 연금에 기대는 분이요 84.8%란 얘기예요. 불과 15.2%만이 연금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란 얘기죠.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이게 2021년 1월
올해 기준인데, 자, 대한민국에요. 200만 원 이상 수령자 2,472명. 그리고 자, 최고 연금액 수령자 지금 67세 남성이래요. 한 명이 가장 많이 받는 분이 245만 9,700원이래요. 이분은요. 무려 30년 가까이 연금을 납입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또 연금 수령 시기를 5년을 연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245만 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전체 국민연금 수령자 월 평균은 582만 명인데 57만 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대답한 적정 생활비 부부 305만 원에 최고 연금액 수령자가 받는 게 이것만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물가가 상승하고 하다 보면요. 연금으로는 노후가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는 수많은 경제학자들이나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금은 아예 신경 쓰지 말라. 뭐냐면요. 이게 2040년이 되면 적자 전환하고 2054년이 되면 연금은 고갈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어디에서 얘기했냐면요. 국가예산 정책적 발표 자리예요. 국가기관에서 일단 연금은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이 인구 피라미드 때문에 그렇죠. 연금이라는 건 뭘까요? 적금 개념이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가 명확히 좀 알아야 될 게 연금을 적금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납입했으니까 받아야 되는. 이거는 사회보장제도죠. 그러니까 우리 앞세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 부양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양하고 저는 또 우리 자식 세대들이 저를 부양하는 그런 개념이란 얘기죠. 그런데 우리 자식 세대들이 부양할 돈이 없으면 어때요? 못 받는 거죠. 그거를 내가 납입했으니까 돌려달라 한다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적금의 개념이지 절대 적금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예요. 그래서 인구 피라미드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이게 역삼각형 그래서 노인으로 갈수록 줄어들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갈수록 이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이게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연금에 납입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줄어드는데 인구가 주는데 어떻게 연금을 받을 수 있겠어요, 많이. 그래서 벌써 또 나오잖아요. 이게 계속 조정한다는 얘기죠. 기간을 늘리거나 그래서 연금으로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자, 대한민국의 5060 그러니까 50대 60대 그래서 신중년의 절반 이상은요. 70세 넘어서도 일하고 싶어 한대요. 할 수 있는 한 계속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일이 재밌어서? 즐거워서? 아니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상 60세 넘어가고 은퇴하고 보니까 정년퇴직하고 보니까 이제는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뭐 막연히 될지 알았는데 그래서 다시 뭐 일자리를 구하러 다닌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사장님들과 함께 나이를 먹어서도 할 수 있는 일 아니 그거를 넘어서 나이를 먹을수록 오히려 어울리는 일 그런 일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요. 폴 제인 필저라는 분이에요. 저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을 지내신 분이에요. 엄청난 분이시죠. 이미 22살에 시티뱅크 전 세계 최고은행 시티뱅크 최연소 이사로 입사를 하셨어요. 그리고요. 25살에 이미 부사장이 되셨죠. 그리고 이분은 이미 천만장자세요. 그러니까 돈은 이렇게 버는 거야. 책도 쓰시고 강연도 하시지만은 본인이 실제 돈을 이렇게 벌어본 분이죠. 그러니까 문물을 겸비하신 분이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신 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돈 버는 방법은 이런 거다라고 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 향후 벌어들일 돈은 미래에는요. 물리적인 유통이 아니라 지적인 유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래요. 즉 소비자의 삶을 개선할 그러나 소비자는 아직 그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를 교육하는 곳에 돈이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소비자는 아직 그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그게 뭘까요? 정보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그런 것들은 정보가 아니라 이미 상식이란 얘기죠.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자영업이든 뭘 했을 때 사업을 할 때 내가 어떤 사업체를 꾸렸는데 막 화환이 막 엄청 날라와요. 친구들이 야, 너 평석이 더 잘한다 하고 왔을 때는 그 사업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누구나 다 야, 저거는 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곧 블루오션이 아닌 레드오션 세계로 뛰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모르고 있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 우리가 이런 거죠. 그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는 제품.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뭐 친구들한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나을 수 있는 게 있어. 방법이 있어 하면 누가 믿어요? 믿지 않죠. 그게 바로 정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제품,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요, 저희 회사는 지금은 유니시티지만 원래 렉솔이라고 하는 제약회사로부터 시작됐어요. 1903년에 설립이 됐는데, 무려 지금 11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죠. 이 당시에 이미 천여 가지의 신약을 갖고 있던, 신약을 하나 개발하는 데 보통 3천억에서 1조의 돈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이미 1903년에 이미 초창기에 천여 가지 신약을 갖고 있었던 회사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1952년도에는 북미 지역에만 2만 5천 개의 프랜차이즈 약국을 갖고 있을 만큼 미국인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는 회사죠. 그리고 그래서 이 당시에는 1센트 동전에 회사 이름이 올라갈 만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가 1960년에 한번 한 차례 위기를 맞게 되는데 우리 회사에서 만든 약은 아닌데 독일의 제약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탈리도마이드라고 하는 입덧 완화제를 출시를 했는데 이 입덧 완화제를 먹고 전 세계적으로 무려 12,000명이 넘는 사지 결손 아이들이 태어나요. 팔다리가 짧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인들이 화학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희 회사는요, 많은 회사들은 숨 죽이고 있을 때, 이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 회사는 이제 화학약은 그만 만들기로 결심을 하죠. 그리고 동종요법, 호메오파틱 메디신이라고 하는 천연치유제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70년부터는요, 이제 저희는 화학약은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1990년에 들어서는 이제 그전에는 의사와 약사들이 처방을 했지만 이제 직거래 유통을 통해서 이게 유통이 됐고요. 2001년도에는 이제 5,200억의 자본금으로 전 세계 11개국에 동시 오픈을 하는데 저희 회사는 유니시티는 이 당시에 그 글로벌로 나가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엔리치라고 하는 허브를 세계 최초로 캡슐화에 성공한 이런 회사와 합병을 해서 이제 유니시티로 탄생을 해서요. 전 세계에 런칭이 됐고 지금 현재는 2022년 현재는 64개국에 진출해서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 남들이 믿지도 않는 이거를 우리가 유통하면은 친구나 대부분 그 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 좋은 거를 왜 네가 파냐 그러잖아요. 의사들이 팔아야지. 그리고 얼마 전에 제 파트너 사장님의 그 지인은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좋은 거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좋은 거면은 아마 대통령이 나서서 이거를 유통하게끔 만들었을 거다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의사 약사가 이 제품을 유통 안 했냐? 아니에요. 저희가 1903년에서 1990년까지 90년 약 90년 동안에는요. 우리가 지금 취급하는 이 제품을 의사 약사들만 유통 권한이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 같은 일반인들한테 넘어온 거는 불과 30년밖에 되지 않아요. 자, 이런 거고요. 자, 그리고 이 회사는 부채율이 0%라는 얘기예요. 빚으로부터 100% 자유롭다. 대단한 회사 아닌가요? 부채율이 0%다. 이 회사는 유니시티는 돈이 많은 회사죠. 그래서 부채율이 없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끊임할 수 있는 회사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품에 대해서 세 번째네요.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니시티의 그 건강 철학이자 제품 철학이 있어요. 저희는 이 회사는요. 한 알의 캡슐이나 한 병의 음료를 통해서 인간은 결코 건강해질 수 없다. 최적의 건강은 올바른 식생활,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이 조화를 이룰 때 향상될 수 있다는 건강 철학을 바탕으로 한 5스텝. 이 5스텝을 내가 실천하고 캠페인하는 게 우리 회사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마디로만 얘기를 해주세요 하면은요. 그냥 단순해요. 저는 5스텝을 내가 실천하고 캠페인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 5스텝의 첫 번째가 좋은 물입니다. 이 좋은 물은 뭐냐면은 생수를 얘기해요. pH 농도 7.4. 우리의 피는 우리 몸은요. 7.35에서 7.45 사이에 있거든요. 산도죠. 이런 물을 먹는 거고요. 하루에 2에서 2.5리터. 정확히는 키 플러스 몸무게 나누기 100리터거든요. 이 정도 드셔주시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끓인 물, 무슨 뭐 보리차, 뭐 꾸지뽕물 이런 거는 음식으로 보니까 유니시티에서 말하는 좋은 물은 생수.
미네랄이 풍부한 생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삼투압 정수기는 안 돼요, 사장님들. 그다음 두 번째는 운동이죠. 자, 근력 운동도 좋지만은 심혈관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 유산소 운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력 운동은 또 각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런데 너무 과격한 운동은 말고, 왜냐면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에 매일 하면 좋지만 여건이 안 되면은 3, 4일이라도, 그래서 하루에 못해도 3, 40분이라도 좀 뒷목이 뽕글뽕글 이렇게 그 땀이 날 정도의 그런 운동을 해달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가 크린지죠. 청열 해독, 피청소, 장청소를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부터가 우리 제품이거든요. 근데 제품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하면은 이거 안 하셔도 돼. 요 두 가지만 정말 잘 하셔도요. 생활 습관은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생활 습관만 잘 바꾸셔도 우리 건강에 지금보다는 30% 이상 좋아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피청소, 장청소만 하면요. 우리 질병이 한 7, 80%는 없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이제 기초 영양이죠. 여자는 여자에게 맞는, 남자는 남자에게 맞는, 아이는 아이에게 맞는 영양 성분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타겟이죠. 뭐 눈에 좋은 거 우리가 그러잖아요. 눈에 좋은 거 있어 루테인을 찾고, 간에 좋은 뭐 밀크시스를 찾고, 남성 같은 거에 전립선에 좋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소팔메토 제품을 찾는 거는 타겟이란 얘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타겟 영양에만 집중돼 있죠. 현대의학도 사실 여기죠. 우리가 어디 아팠을 때 가는 게 이거거든요. 뭐 어디 내가 뼈가 아파서 병원 가. 그러면은 뼈 아픈 거에 대해서 고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타겟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5스텝은 5가지를 해라가 아니라 순서대로 하라는 얘기죠. 5스텝이잖아요. 스텝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사람들. 자, 여기가 어딜까요? 되게 아늑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지만요. 비참한 곳이죠. 심장 투석, 인공 투석실이에요. 왜 이렇게 투석 환자가 많아졌을까요? 예전에는 이거 인공투석실하면요 대형 종합병원 정도밖에 없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길거리 가다 보면은 웬만한 2층 무슨 내과 이런데요 인공투석기 다 갖춰져 있다고 광고를 해요. 자, 우리가 2010년 이전에만 해도요 신장 투석, 신장 이식 환자의 대부분은 47%는요 신우신형 같은 신장 질환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 이후에는 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심혈관 질환 때문에 신장 투석, 신장 이식을 받는 환자가 43%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 5명은 뭐예요? 심혈관 질환 때문에 온다는 얘기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몸으로 태어났죠. 이게 우리 몸이라고 볼까요? 이렇게 푸르른 몸이었는데 이런 고혈압, 당뇨, 고지혈 질병이 들기 시작하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은 사장님들 같은 병일까요? 다른 병일까요? 명확하게 같은 병이죠. 그런데 우리는 같은 병을 놓고 각자 약을 찾아 먹고 다니는 거죠. 혈압이 높으니까 고혈압, 혈당 수치가 높으니까 당뇨약,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까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는데 사실은 같은 병이란 얘기죠. 또 더 나아가서 같은 병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다 같은 병이에요.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복부 비만 같은 병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손발이 막 저려 자다 보니까 이렇게 쥐나 나이 먹어서가 아니라 같은 병이에요. 수족냉증, 몸이 찬 사람, 요 근래 되게 많죠. 막 손끝, 발끝 차고 몸이 춥다는 사람 되게 많죠. 같은 병이에요. 통풍 같은 병으로 보고 있고요. 어깨 결림 같은 거죠. 이 모든 걸 어디를 봐야 될까? 이거는 나무 이파리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각자 그러다 보니까 양만 늘어나죠. 그런데 어디를 봐야 될까요? 여기를 봐야 되겠죠. 뿌리를 봐야 돼요. 뿌리를. 뿌리가 좋아지면 이 이파리들은 알아서 좋아진다. 그죠? 이 뿌리가 뭘까요? 바로 피와 혈관이라는 얘기죠. 피와 혈관, 피가 깨끗해지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의 대부분은 좋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 뭘까요? 인슐린 저항성. 고혈압, 당뇨, 고지혈, 동맥경화, 뇌출혈, 뇌경색은 인슐린 저항성의 결과치란 얘기죠. 인슐린 저항성으로 들어가면 뭘까요? 이런 거. 암, 치매, 알츠하이머. 그죠? 정신과 질환조차도 자,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 뭐 우울증, 그죠? 정신과 질환. 그러니까 다낭성 난소증후군, 무배란, 그죠? 불임 문제도 인슐린 저항성. 그러니까 피 문제란 얘기예요. 자, 이거를 좀 해결해 봤으면 좋겠고요. 왜 이렇게 우리가 몸이 오염될까요? 병들고 우리가 먹은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고 히포크라테스가 무려 2000년 전에 이미 얘기를 했죠. 우리는 어떤 걸 먹을까요? 이런 탄수화물, 뭐 쌀밥, 떡볶이, 빵, 떡, 피자, 그죠? 콜라. 물론 우리가 이거 뭐 안 먹을 수는 없죠. 뭐 저도 좋아하는 것도 있었어요. 한때 제가 중성지방 600일 때는 되게 좋아했었던 것들. 지금은 많이 줄였죠. 그런데 아예 안 먹을 수 없지만은
자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자제를 하죠. 근데 이게 나쁜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을 좀 줄이자 하는 이유이고요. 자, 우리가 심혈관 질환 하면 전 세계 사망원은 1위예요. 전 세계 선진국 사망자의 37%, 그리고 전 세계 사망자의 30%가 무려 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질병은 침묵의 살인자이기 때문에 무섭다는 얘기죠. 어디가 아프지가 않아.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 아프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삶을 뺏어가고 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질병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런데 이걸 뭘로 해결해요? 화학약, 그죠? 스타틴 관련 약, 이런 온갖 화학약으로 더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화학약은 문제가 효능 효과도 있지만 반드시 부작용이 많다는 얘기죠. 효능 효과보다 더 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학약을 자제하려고 하는 거고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제 화학약을 사람들이 기피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미 선진국에는 벌써 20년, 30년부터 이런 책들이요. 무수히 쏟아져 나왔죠. 선진국으로 갈수록 나오는 책들. 저희 회사도 지금 서점가에 가면 어때? 우리나라도 이런 뭐 약은 독이다. 약이 병을 만든다. 그 다음에 장수하는 사람은 약을 먹지 않는다. 화학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경고하는 책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책들은 뭐예요? 일반인이 쓴 책이 아니에요. 이런 의사 선생님들이 쓴 책이란 얘기죠. 양심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쓴 책이고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잘못됐다 하면은 이미 이거 소송에 걸려서요. 책이 못 나오겠죠. 그래서 사장님들 이런 책을 한 번쯤 접해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 환자혁명이라는 이 책을 한 번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장님들의 가족의 건강을 사장님들이 챙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장님들과 함께 아까 화학약이 아닌 천연의 성분으로 이 콜레스테롤, 심혈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계 최고가 아닌 유일의 제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죠. 자, 이 C 플러스는 자, 하버드대생 43,000명을 대상으로 6년간 임상실험을 마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은 굳이 임상실험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비싼 돈 들여서. 근데 이거는 임상실험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이었다는 얘기죠. 자, 임상실험 결과가 뭐예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31% 떨어뜨리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29% 올려주고 중성지방을 무려 40%를 떨어뜨리는 이 중성지방. 그래서 저는 여기에 혜택을 본 거죠. 중성지방이 600이었던 사람이 좋아졌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또 일반 건강기능식품하고 대비해서 임상을 한 게 아니라 이런 스타틴 약, 화학약하고 했다는 얘기예요. 제약회사에. 이거는 화이자 제약의 리피토하고 임상실험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한 게 아니라 이 임상실험은 이런 크리블랜드 클리닉, 스틸워터 심장센터, 스탠포드 대학 같은 8개 대학과 병원으로부터 임상실험을 마친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은요. 미국 5대 과학지, 의학지에 사이언스 데일리, 헬스 데이, 포브스지 같은 이런 데 이미 경제지에 수록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사장님들. 그리고 이 제품 요 6가지 어떤 기전이 있거든요. 기리, 식이섬유, 식물 스테롤, 폴리코사네, 크롬, 국화고 추출물. 이 5가지가요. 각자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어떤 원리에 의해서 당뇨, 당 수치를 떨어뜨리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이런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혹시 초대하신 스폰서님들께 한번 면밀히 도대체 이게 5가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원리를 나한테 설명해 줘봐. 이렇게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 물 한 잔만 할게요, 사장님들. 그리고요. 저는 이 5가지 외에 그 6번째, 이 호모시스테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그 메티온이라고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이 시스테인으로 전환되는, 대사되는 과정에 호모시스테인이 거쳐요. 그런데 얘는 뭐냐면 되게 나쁜 놈이죠. 이 호모시스테인은요, 심혈관 질환의 주범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커터칼을 가지고 혈관을 자꾸 상처내고 다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혈관이 파괴되고 혈전이 생기는 게 이게 하는 게 이 호모시스테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토콘드리아의 세포의 채소 단위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뭘까요?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우리가 ATP라고 하는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하는 ATP 에너지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잘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은 자꾸 사람이 기력이 없고 피곤하고 그게 결국은 무슨 문제, 물론 간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피의 문제라는 얘기죠. 피가 깨끗해지고 혈관이 깨끗해져야 된다. 그러면은 피로가 없어진다. 또 사람이 활력이 넘친다는 얘기죠. 그리고 뇌로 연결되는 신경세포가 퇴화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치매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손상된 DNA의 리페어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암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줄여야 되죠. 이걸 줄이는 것들이 뭐냐면 비타민 B군, B2, 6, 12, 엽산, 아연 이런 것들인데 자 저는 이걸 보고 참 놀랍죠.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되게 유니시티 과학력 그리고 유니시티의 양심을 볼 수 있었다는 얘기죠. 비타민 B2 이거는요 무려 1042% 그러니까 영양 성분 기준치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영양 성분치에 무려 10배를 넣어놨다는 얘기죠. 그리고 당뇨에 좋은 크롬은요 보리쌀에 보면 가운데 이렇게 까만 줄 있죠. 그게 크롬인데 당뇨에 좋단 말이에요. 이건 무려 3배. 왜 이렇게 많이 넣어놨을까요? 굳이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죠. 저희는 그냥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그 기준에만 맞춰도 이 제품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건데 무려 왜 10배, 3배, 5배를 넣어놨을까요? 아, 그거는 한국 기준이고 우리 유니시티 과학자들이 볼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 피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보다 싸게 만들 수도 있죠, 사실.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밝혀낸 과학 기술에 의하면 이 정도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에 참 저는 되게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제품은 클로로파워예요. 얘는 우리 적혈구는 120일 살거든요. 그러면은 이 120일 살다가 죽는데 새로 태어나는 피의 영양을 공급해주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우리가 지구상 마지막 완전식품이라고 하죠. 미 한국우주국 나사에서 지정한 우주인의 완전식품이거든요. 이런 제품이고요. 자, 세 번째는 오메가3죠. 우리가 지금 보면은 오메가3 참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신데 기준치를 모르고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냥 제약회사에서 나오니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또는 우리 친척이 뭐 미국에서 뉴질랜드에서 보내줘서 외국 거니까 되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싸서 먹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어차피 같은 다 오메가3인데 이름도 똑같고, 그죠? 이름이 어차피 똑같은데. 그래서 홈쇼핑에서 사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제가, 재작년에 본 거는 무려 1년치 오메가3고에 8만 원이에요, 1년치가. 그러니까 한 달에 한 6천 얼마밖에 안 되는 오메가3를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정말 그거는 어떤 오메가3는 정말요, 제가, 사장님들 보시면 오메가3가 아니라 정말 오메가 쓰레기라고 표현해도 전혀 이상 없는 그런 오메가3도 있어요. 정말 안타깝죠. 싸서 먹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오메가3는 뭘 보고 먹냐? 명확한 기준이 있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EPA 플러스, 혈행 개선을 도와주는 EPA 플러스, 눈과 망막과 뇌의 구성 성분인 DHA의 함량이 1000mg 이상인 걸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EPA 대 DHA 비율이 2대 1일 때가 가장 좋은. 우리 유니시티의 오메가3는 1650이거든요. EPA 1100, DHA 550. 그래서 1650이고요. 자, 얘는 이런 게 있어요. 오메가3는 저희는 GOED라고 하는, 자, 이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동시에 보장하는 이 GOED 인증 마크를 받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 IFOS라고 하는 International Fish Oil Standard.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오일 평가 기관인데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민간 기관을 통틀어서 가장 까다롭고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가 이 IFOS거든요. 지구상에서. 여기에서요 200가지 테스트를 거치는데 저희는 5가지 최고 등급인 5스타를 획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PDR이라는 데 전 세계 최고 제품만 올라가는 PDR이라는 데 올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IFOS의 기준은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거 식약처 건식공전인데 이런 거예요. 우리 식약처만 해도 되게 까다롭잖아요. 되게 식약처를 통과하면 되게 훌륭한 제품인데, 자, 우리 기준은 식약처 기준은요. 수은의 기준이 0.5면 통과되는데요. IFOS는 0.5는 안 된다는 얘기죠. 0.1. 그러니까 5배 더 까다롭다. 카드뮴은 식약처는 1이면 되지만 여기에서는 0.1. 그러니까 10배. 납은 무려 30배 까다롭게 검증을 한다. 그리고 비소나 환경 호르몬에 대한 규제는 또 없거든요. 우리 식약처는. 근데 여기까지도 다 관여를 하는, 검증을 하는 이런 데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이런 오메가3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우리 이제 PDR 이거는 뭐냐면은요. 미국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학 사전이죠. 여기에는 98%의 화학약과 2%의 천연 치유제. 저희는 이제 천연 치유제니까 이 OTC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전 세계 최고 제품 하나씩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매년 갱신이 돼요. 이보다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은 2023년 내년에는 이 제품 떨어지고 다른 제품이 올라가는 그런 건데 여기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오메가3가 여기 올라가 있죠. 그리고 C 플러스도 올라가 있고 그리고 18개나 올라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장 얘기. 히포크라테스가 또 뭐냐면 모든 질병은 장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랬거든요. 자, 이 여성분 배가 아파서 배가 아픈 걸까요? 머리가 아픈 걸까요? 배가 아픈데 그게 머리로 전이 된다는 얘기죠. 장의 별명은 제2의 뇌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뭐 이렇게 행복해 우울해 하고는 뇌에서 느끼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행복 호르몬의 90%는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면역 세포의 70%는 장에 분포를 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소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이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을 치료하는 거는 정신과 가는 것도 좋지만 뭐예요? 장부터 일단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행복 호르몬이 안 나오니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뭘까요? 80가지가 되는데 자가면역 질환. 현재 밝혀진 자가면역 질환이 약 80여 가지가 좀 넘는데 장누수 증후군, 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러니까 아토피 건성 피부병이잖아요. 류마티스 관절 우리는 정형외과 가고 쇼그렌 증후군 뭐 이제 눈물샘과 침샘에 말라가는 우리가 안과를 가겠죠. 그런데 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장을 살펴봐야 된다. 물론 장이 깨끗해지면 이 80여 가지 자가면역 질환이 그럼 완치되냐? 그건 아니죠. 근데 장으로부터 의심되는데 그 의심된 걸 놔두고 그죠? 정신과 정형외과 안과만 가서 해결되겠냐 이거죠. 근본 원인하고 같이 병행해서 치료하자 이런 얘기고요. 자, 장내 환경이 안 좋을 때 이런 질병들이 생긴다는 거죠. 피부 트러블은 당연하고요. 두통, 불면증, 알레르기. 저도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알레르기 비염이 뭐예요? 장 청소, 디톡스를 통해서 좋아진 게 이거였다는 얘기죠. 손발저림, 우울증, 치매 이런 것들이 다 장과 관련된다. 그리고 장은 치매 위험률을 6배까지 높인다는 이런 연구 발표도 있고요. 또 통풍의 원인도 장이라는 얘기죠. 또 아까 제가 인슐린 저항성, 피 얘기했잖아요. 피의 문제이자 장의 문제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장 얘기를 하면은 나는 깨끗해 하잖아요. 왜 다 봤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는 장 얘기는 말씀드리는 데는 대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시경으로 볼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이게 유내시경. 식도를 지나서 십이지장 입구까지. 그리고 대장 내시경이죠. 이렇게 하행결장, 횡행결장, 상행결장, 맹장 입구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위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 몸 안을 들여다봤지만 이 7m가 되는 손가락 두께밖에 안 되는 7m가 되는 소장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장은 이 소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장인데 우리는 이렇게 오염이 되는 거죠. 왜? 각종 인스턴트 가공식품, 글루텐 식품들, 각종 항생제에 의해서 이렇게 오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양분의 80%는 소장에서 흡수를 하는데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되고 각종 독소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 소장을 청소하자는 얘기죠. 그 제품이 바로 클리어 스타트팩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위장관, 심장, 신장, 호르몬, 몸속을 완벽하게 청소해주는 이런 제품이고요. 변비, 습변, 중금속, 기생충까지 다 해결하는 이런 제품이고 자, 세 번째는 제가 그 S라는 제품, 다이어트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은 그냥 굶는 다이어트 제품이 아니라 호르몬 다이어트, 혈관 다이어트, 사이즈 다이어트 제품이에요. 얘는 존스 홉킨스에서 임상실험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코셔와 할랄 마크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코셔 마크는 유대인들이 단 0.1%의 독소도 들어있지 않다고 인정해주는 마크고요. 할랄 마크는 그 반대편에 있는 아랍, 무슬림들이 신이 허용한다라고 인정해주는 마크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맞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단 0.1%의 독소도 없다. 다이어트 제품이지만 0.1% 심혈관하고 관련돼요. 심혈관에도 관련되고 다이어트도 관련되는 제품인데 단 0.1%의 독소도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임산부가 먹어도 된다는 얘기죠. 이 제품은 굶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렐린, 렙틴, 인슐린 호르몬을 맞춰주는 배고프게 해주는 호르몬, 그만 먹게 하는 호르몬, 지방 저장 호르몬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인슐린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제 친구의 처제가 예전에 임신성 당뇨가 오셨는데
예스라는 제품을 드시고 임신성 당뇨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면서 이렇게 예쁜 아이가 태어났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에너지죠. 많은 운동선수들이 먹고 있죠. 이런 항산화, 강력한 항산화, 지오카마차가 들어가 있고요. 정신을 맑게 해주는 테아닌, 그리고 집중력을 강화시켜주는 콜린, 면역력을 높여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카테킨, 이런 제품들이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제품은 이렇게 이렇게 최민정 선수 같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그리고 많은 국가대표 스포츠 선수들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니시티가 이분들한테 무슨 광고비를 주는 건 아니에요. 제품만 후원하는 거고요. 왜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요? 이런 선수들은 커피 하나도 꺼리잖아요. 왜? 도핑 때문에. 그래서 이 제품은 아예 인폼드 초이스라는 기관에서 안티 도핑 테스트를 획득한 그런 안전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줌에서 유니시타 장정규 그룹에서는 매주 목요일 날마다 이렇게 제품 강의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외에도 제가 말씀드린 외에도 약 40여 가지의 이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뭐 여성에게 좋은 건 남성에게 좋은, 아이에게 좋은, 그리고 갱년기 여성에게 좋은 관절뼈, 위, 간, 폐, 눈, 뇌, 뭐 면역, 염증 모든 거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전 세계 최고 제품들이 있으니까 이거 제품 시간에 면밀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보상 얘기인데요. 자, 유니시티가 제시하는 게 회장님께서, 우리 스튜어트 회장님께서 25-3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20명의 진실된 소비자를 구축하면요. 그 중에 5명의 사업자가 나오게 돼 있다. 이걸 3번 반복하면 억대 연봉에 가게 된다는 모델이죠. 근데 저는 우리 유니시티의 보상의 가치를 권리소득으로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25년 동안 노동 수입에 의존했던 사람이잖아요. 직장 생활. 권리소득, 인쇄소득이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평생 나오는 그런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범준 씨죠. 벚꽃 엔딩을 부른 이 장범준 씨는요. 이 벚꽃 엔딩이라는 봄만 되면 아직도 나오는 이 노래 한 곡으로 6년 동안 무려 60억 원의 소득을 창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년 10억 원의 권리소득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이분은요. 더 이상 노래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용이라는 가수인데 제가 이제 예전에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용이 몇 년 전 얘기인데 한 5년이 넘었잖아요. 7, 8년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용이라는 가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매년 10월쯤이 되면 10월 말에 잠깐 나오는 그 소득으로 이 권리소득, 인쇄소득, 저작권료로 1년을 먹고 산대요. 그때는 진짜 많이 들어요. 막 온갖 카페마다 다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권리소득, 인쇄소득이란 얘기죠. 자, 제가 유니시티 사업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권리소득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뭘까요? 유니시티는 우리가 밖에서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나는 연봉이 1억이야, 나는 2억이야, 나는 3억이야. 부럽지 않다는 얘기죠. 물론 유니시티에서는 보상이 좀 이따 보시겠지만 보상의 가치가 뭐 2억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거기가 대기업에서 3억이고 내가 유니시티에서 1억이고 아니면 대기업에서 연봉이 1억이고 나는 유니시티에서 3천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더 크다는 얘기죠. 이 소득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고요. 일을 안 해도 계속 나오는 소득. 이건 어때요? 이분들은 일을 안 하는 순간 소득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속을 저는 상속 때문에 또 하는 거고요. 자, 이 세 분 다 돌아가셨죠. 김광석. 제가 좋아하는 가수인데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분은요. 가수, 작사가, 작곡가인데 연봉이 무려 1억 원이에요. 우리는 살아서도 연봉 1억 벌기가 쉽지 않은데 이분들은 돌아가셨는데도 1억 원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죠. 누가 이 혜택을 누려요? 살아계신 와이프, 아내분, 자식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상속법에 의하면은 저작권자 사후 70년 동안만 보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70년이 지나면은 이제 이 저작권료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니시티는 어때요? 대대손손 상속이 보장되고 상속세가 없다는 얘기죠. 저도 이것 때문에 정말 권리소득하고 상속이거든요. 저는 딸이 둘인데 제가 특별하게 제 자식한테 남겨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직장생활 했던 사람이라 그렇게 큰 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자, 유니시티의 보상은 이런 거죠. 1차 수당, 2차 수당, 3차 수당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니시티 보상 플랜의 특징은 초기 사업자에게는 빠른 수익을 주고요. 중간 리더 사업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 그리고 리더 사업자에게는 무한대의 수익을 주는 게 이 보상 플랜인데 자, 1차 수당 3개, 2차 수당 1개, 조직개발 수당
3차 수당 이렇게 4개로 해서 토탈 8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1차 수당 20%, 2차 수당 42%, 3차 수당 15%에서 보합 회사에서는 77%의 보상을 풀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이렇게 성취 보너스 1억 7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여행도 여행 보너스도 따로 있고요. 자,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각 직급들이 있어요. 이렇게 골드 매니저부터 다이아몬드까지. 그래서 이렇게 소득이 있고요. 이렇게 뭐 골드 매니저는 월 2, 30만 원. 그 다음에 시니어 매니저는 30에서 50만 원 이렇게 가다가 PD는 이제 연봉으로 연 1억. 그 다음에 사파이어 2억, 루비 3억, 다이아몬드 5억. 뭐 이런 평균 연봉이 있고요. 또 이런 성취 보너스가 있어요. PD가 되면은 일시불로 1,000만 원, 사파이어 2천만 원, 루비 4천만 원, 다이아몬드 1억에서 1억 7천만 원의 또 성취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만약에 5년에 가면 어떨까요? 한 달에 280만 원씩 나는 지금 안 받고 있지 않지만 적금 드는 거나 같아요. 저는 이미 1,000만 원, 2천만 원 이건 받았죠. 그 다이아몬드를 10년에 가도요. 매년 140만 원씩 적금 드는 거나 같은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다이아몬드 평균 5억 물론 이것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저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니시티 안에 많은 남자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0% 이상은 이 다이아몬드 때문에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뭐냐면은 이거 AFP, Additional Franchise Position 이게 뭐냐면은 글로벌 직급이죠. 다이아몬드 이후에도 더블 다이아몬드, 트리플 다이아몬드, 크라운 다이아몬드,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 이것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레그는 여기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 가려면은 하나, 둘, 셋 레그가 많이 아니라 넷, 다섯, 여섯, 일곱 레그 이상 막 펼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득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너무나 커서. 근데 성취 보너스만 해도요. 우리가 글로벌 앰버서더라는 직급이 또 있어요. 거기까지 했을 때 보너스만 51억 5천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유니시티의 보상의 가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이죠. 하나님, 물 한 잔만 다시 할게요. 자, 제가 그랬잖아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이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래서 저도 2억대 연봉 사파이어까지 저를 이끌어준. 첫째는 스폰서님이었죠. 저희 스폰서님들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요. 자, 두 번째는 이게 완벽한 시스템에 갖춰져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게 여기잖아요. 유니스타 장정기 그룹. 전 세계 최고 시스템. 줌 시스템에 갖춰져 있고요. 매주 이게 OM이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요. 하루에 아침 저녁 돌아가고 매주 화요일 날은 보상, 목요일 날은 제품 강의가 있고요. 또 매주 토요일은 SMP라는 억대 연봉으로 사업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SMP가 있고요. 또 PMC 이거는 옛날 거라 10월 24일인가 이때부터 또 PMC가 열리거든요. 이 줌에서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체험 사례죠. 무엇보다도 이 강의가 끝나면 또 체험 사례가 있겠지만 사장님들 혹시 처음 들어오셨거나 5회 미만인 사장님들 제 강의가 끝났다고 바로 나가지 마세요. 반드시 이걸 들어보세요. 이게 어찌 보면은 제 강의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제품을 먹고 어떤 체험이 있는지 간접 경험도 할 수 있고요. 내가 미리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체험 사례거든요. 그리고 유니시티는 홈미팅 시스템 데이 사장님들 지금 여기 가시고 계시잖아요. 유니시타 장정기 그룹이 지금 부안으로 시스템 데이를 가고 계신데 원데이 세미나 1박 2일 그리고 GLIC 이런 완벽한 저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이게 다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참석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미팅 참석 100%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두 번째는 HACC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은 북한에서 나온 용어예요. 하라면 스폰서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뭐 북한에서 나온 용어 같죠. 되게 웃기죠. 저도 처음에 이게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개인 사업이라면서 내가 알아서 하면 된다면서 왜 스폰서가 시키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거죠. 스폰서님은 하라고 한번 해보는 거는 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여기 끝나면 또 이제 스피치를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하시는데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에게도 왜 제가 스피치를 한번 해보세요 시키겠어요. 스피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스피치의 과정을 겪어야 잘한다는 얘기죠. 나는 부끄러워서 못해. 담력이 약해서 못해. 그 과정을 겪게 되면 잘할 수 있고 담력이 세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스폰서님들은 이미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내 파트너 사장님을 성공시킬 수 있는 루트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해보는 거예요. 스폰서님은 반드시 잘해서 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훌륭한 파트너니까 이렇게 해보는 거니까 한번 나의 성공을 가장 나보다도 어찌 보면 나보다도 더 성공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데 나보다도 나의 성공을 더 바라는 분은요. 부모님과 스폰서님이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한번 하나면 일단 해보는 거예요. 시키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사장님들. 그다음에 타이밍이죠. 자,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요, 2021년 작년에 무려 이제 이미 5조 원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한국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2030년이 되면은 지금보다 5배가 높은 25조를 돌파한다고 해요. 이게 바로 타이밍이죠. 이런 타이밍상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유니시티예요. 유니시티는 2001년도에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2010년까지는 되게 지지부전했죠. 이 당시에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되게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그만두셨을 거예요. 왜? 회사가 매출도 안 뜨고 성장을 안 하니까. 근데 이때는 뭘까? 제가 보면은 심혈관 시장이 별로 그렇게 뜨지 않았던 구간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잘 살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챙겨 먹고 할 여력이 없었던 시기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타이밍이죠. 2016년 3,300억을 찍고요. 지금 이제 이 박스권이라고 하거든요. 주식에서 보면 이 박스권을 탈피하는. 그래서 올해 2022년 이 그 매출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년 2023년 7월에 나올 건데요. 당연히 3,300억 전곡점은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성장할 우리 유니시티도 아까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발표한 자료하고 같이 간다는 얘기죠.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저희가 이제 이게 보니까 제가 2018년 2월달 사진이더라고요. 이제 막 사업을 저는 우리 그 엔드 사장님 이게 유미식 사장님이신데 이제 사업을 막 하시는 이제 초입 단계고 저는 아직 사업을 할 때는 아니에요. 그냥 막 알아보고 있는 단계였어요. 사실 이때도. 그런데 이제 이게 안양 강의장인데 이게 저희 파트너 사장님 전부예요. 이 당시에 사실 저희 저하나 사장님 사업하러 나오신 저희 직대 파트너 사장님이신데 사업하러 나오신 게 아니라 이게 저희 장모님이시거든요. 뭐 왜 오셨는지 이 당시 모르겠는데 알아보러 오셨는지 아니면은 시어머니가 가시니까 이렇게 같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래 이게 저희 파트너 사장님 전부였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실 우리 정하나 사장님보다도 임경린 사장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 사장님이 사실 이 자리에 있었어야 돼요. 그래 이런 분이었는데 이로부터 4년이 지난 2022년 올해 저희는 4, 5, 6에 저희는 사파이어 직급을 달성했고요. 이 당시에는 골드 디렉터였거든요. 사파이어 4년이 지나서 저희는 사파이어라는 직급을 달성을 하고 4명이었던 파트너 사장님이 무려 이렇게 많은 파트너 사장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그런 사업자가 됐고요. 또 저희 우리 유드림 채태훈 그룹은요.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찾아봤어요. 어저께 봤더니 이게 2018년도에 우리가 첫 야유회를 갔어요. 근데 우리 유드림 그룹의 전체 야유회 인원이었거든요. 이게 17명 갔어요. 17명. 근데 이게 며칠 전에 10월 달에 저희가 야유회를 갔어요. 이 17명이었는데 이게요. 무려 170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10배 성장을 해버린 거죠. 저도 성장을 했지만 공교롭게도 두 개 다 사진이 2018년 사진, 2022년 사진이더라고요. 4년 동안 저도 골드 디렉터에서 사파이어라는 직급으로 성장을 했지만 우리 유드림 그룹도요. 야유회가 17명에서 170명으로 늘었다는 얘기죠. 이걸 뭘까요? 물론 이 그룹의 역량도 있지만은 타이밍이었죠. 저희가 잘해서보다는 유니시티의 타이밍을 저희는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타이밍과 함께 간다는 얘기죠. 절대 이 타이밍을 사장님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회죠. 제가 말씀하신 타이밍 결국 기회입니다. 이거는 그 기회의 신이죠. 카이로스라고 하는 기회의 신인데, 참 그 모양을 보면은 좀 우스꽝스럽죠.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자, 이 신에, 카이로스가 벌거벗은 이유는요, 남들 눈에 쉽게 띄기 위함이래요. 그러니까 기회의 신이기 때문에 남들 누구나 나를 잡을 수 있게끔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죠. 공평하게. 그리고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게. 그러니까 기회가 왔으니까 얼마든지 잡아라. 그런 의미로 앞머리가 이렇게 무성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뒷머리는 대머리잖아요. 이 이유는 자,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앞에 있을 때 앞머리를 무성했으니까 잡아라. 그런데 그 기회를 못 잡으면 더 이상 나는 없다. 이런 얘기고요. 자, 발에 날개가 달렸잖아요. 특이하죠. 이 이유는 자, 나를 잡지 못하면 나는 최대한 빨리 사라져버리겠다. 기회는 언제나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 저울을 들고 있죠. 자, 이 이유는 기회가 당신 앞에 있을 때 저울을 꺼내서 정확히 판단해 보라는 의미죠. 그래서 유니시티는 뭐라고 그래요? 5번의 강의를 듣고 그래야 회원가입을 하고 제품을 먹게 해주잖아요. 5번의 그 과정이 뭘까요? 꼼꼼하게 알아보는 단계죠. 저울을 꺼내서 정확하게 판단해보는 단계예요. 5번 해서도 좀 긴가민가해 하면 좀 더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10번 들어보는 거예요. 시간 투자를 더해서. 어쩌면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래서 10번 들어봐서 야 이게 나의 기회다면 앞머리를 잡는 거죠. 카이로스의 앞머리를 잡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은 그냥 내려놓으시면 되죠. 그죠? 이거 뭐 누가 안 한다고 내려놓는다고 제품 안 먹는다고 사업 안 한다고 그래서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게 꼼꼼히 알아보는 과정이 지금 사장님들 오늘 처음에 여기 들어오신 분 5회 미만이신 분 10회 미만이신 사장님들이 지금 이 저울을 꺼내서 지금 계속 조정하는 그런 단계예요. 알아보는 단계. 그 다음에 자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같이 결단하라는 의미래요. 자, 5번을 10번을 들어봤어. 아, 이거야. 그러면 뒤도 옆도 돌아볼 필요 없다는 얘기죠.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해서 제품 드시고 결단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저희 부부는 결단을 상당히 잘하는 부부인데 저희 그 엔드 사장님도요. 멀쩡한 직장 10년 넘게 다니던 멀쩡한 학원 상담실장 자리를 내려놓고 불과 유니시티에서 3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그 시절에 전업을 해버린 거죠. 저는 제가 뭐 그 사파이어 루비 뭐 이런 직급 연봉 1억 2억 3억대 전업한 게 아니거든요. 저도 멀쩡한 직장이었어요. 계속 다닐 수 있는 직장. 아무 이상 없는 그런 직장을 저는 ED라는 직급에 우리가 평균 소득 연 소득 한 400에서 5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그 시점에 저도 내려놓고 전업을 했거든요. 뭐에 결단결이죠. 왜냐하면 저는 봤거든요. 제가 또 이제 보상 강사다 보니까 명확하게 본 거죠. 그냥 대충 훑어보듯이 듬성듬성 본 게 아니라 명확히 보셔야 돼요. 사장님. 보상도 진짜 꼼꼼히 알아보셔야 돼요. 여기에 나의 기회, 나의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때 결단을 하는 거죠. 물론 다 막 전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전업만이 결단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것도 결단이고 사업성도 결단이라는 얘기죠. 그런 결단을 하는 거고 자 이런 문구가 있죠.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안할 때 당신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먼저 S라고 대답한 다음에 이후에 어떻게 할지 배우라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소심해가 아니라 일단 S, 일단 하는 거예요. 하고서 배우면 되잖아요. 이 안에서. 기회는 항상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까 카이로스의 신처럼 항상 기회는 내 앞에 있지 않고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완벽한 기회가 있습니까? 없죠. 완벽한 기회가 어디 있어요? 완벽한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다 성공하죠. 그런 기회는 절대 주어지지 않고요. 50%의 기회, 여기에서 확신을 봤으면 그때 결단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들 오늘 여기에 초청해 주신 그 스폰서님들에게 한번 다시 여쭤보시고 다시 꼼꼼히 또 알아보시고 특히 이 줌 강의를 통해서 또 오픈 미팅을 통해서 또 우리 그 유니스타 장정기 그룹 사장님들 오늘 뭐 처음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시스템들을 가서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가치가 있는지 그 이후에 함께 결단해서 사업을 함께하는 우리 형제라인 사장님들 그리고 저희 여기에 계신 제 파트너 사장님들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고요. 머지않은 그날에 결코 멀지 않아요. 유니시티는 성공의 기회가 바깥 세상보다 너무 크고 빠르기 때문에 멀지 않은 그날에 우리 모두 성공의 무대에서 두 손 맞잡고 파이팅을 외치는 그런 사장님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